자, 이번엔 사회를 한번 보죠. 사회. 자, 이번엔 사회를 한번 볼게요.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사회도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어떤 변화인데 첫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신분제의 동요예요. 신분제의 동요. 신분제의 동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잖아. 그죠? 근데 양반의 숫자가 이때 엄청나게 올라가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리고 상민과 일반 백성들인데 노비의 숫자는요 오히려 적어져요. 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 상민과 노비들이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양반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방법이 생겼냐면 여러분들 전란 이후에 정부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 지금 모내기법을 통해서 돈을 좀 번 백성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양반 임명장 줄게. 너 이제부터 양반에 돈만 내. 양반 임명장. 물론 진짜 뭐 이렇게 관직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명예직. 하지만 양반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군대를 안 가도 되거든요. 군대를 안 가도 되거든. 그 양반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돈을 내면. 근데 돈 좀 번, 모내기법으로 돈 좀 번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 좋죠. 양반 된다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납속책이라고 해요. 납속책은 뭐냐면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속은 뭐냐면 곡식이야. 곡물을 납부하고 양반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냐면 공명첩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첩 뭐냐면 비어있을 공. 그 다음에 이름 명자예요.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에요. 그냥 이거 정부에서 막 뿌리는 거예요. 돈만 내. 그럼 네 이름 써. 너 그럼 지금 양반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까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신분제도가 흔들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돈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여러분들 조선 후기 언제 어느 왕 때부터 유통이 되었다? 숙종 때부터. 이게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숙종 때 상평통보가 이게 유통이 성공했을까? 그 이전에는 안 됐는데 모내기법. 이게 되면서 이게 좀 남는 게 생기면서 교환이 되면서 교환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또 상평통보가 되는 거고.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를 볼 텐데 이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 여성의 지위가요 굉장히 하락해요. 여성의 어떤 그 지위, 가정 내 지위가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거 많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데 너무나도 이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 속에 여성들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삼종지도. 여성은 태어났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바로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주체적인 여성의 자기 뜻에 따르면 되는 거지 왜 다 그 남자들한테 뜻을 따르는 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걸 깨야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지위는 그렇게 남성들과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깨 나가는 그런 과정. 아직도 그러니까 조선 이 전란 이후의 어떤 이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깨야 됩니다. 네. 자,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하락되는데 이 중에서 그 여성들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조선시대 그 대표적인 여성들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여성들이 있다면 어떤 여성들이 있냐면 물론 이제 전란 이후의 여성들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여성이 있다면 네, 바로 신사임당. 신사임당 들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얼마 집회? 네, 5만 원 집회에 계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죠? 이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냐면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 조선시대 이름을 갖는 여성들이 이름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되게 예뻐요. 예. 성은 신씨고요. 이름이 사임당이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붙인 거고 이름이 인선이에요. 인선. 그래서 신인선. 너무 이름 예쁘지 않아요? 지금 불러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신인선. 네. 정말 그 산수화하고 어떤 그 뭐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그렸던 이 신사임당이 살았던 시대는 연산군, 조선 전기 연산군부터 명종 때거든요. 명종 때. 이때 사셨던 분인데 이 신사임당은 정말 이 시대의 그 아티스트, 대단한 아티스트로 저는 기억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은 율곡의 어머니, 이율곡의 어머니로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정말 이 시대, 왜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여성들한테 사실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건 남성들의 전유물이야. 남성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는 어떤 그 모습. 와우. 아티스트 신사임당으로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보다는 저는 아티스트.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내려고 했던 주체적인 여성 신사임당으로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허난설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허난설원.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분은 이제 어느 시대를 살았던 분이냐면 선조시대. 임진왜란 알죠, 여러분들? 네. 선조시대를 살았던데 이분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문학가예요. 네. 문학가.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 정말 뛰어난 어떤 그 작가. 그림도 잘 그리고요. 시도 잘 쓰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당시 조선의 여성으로 살아야 될 것은 어머님을 위해서 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는 뭐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고. 결국은 20대 후반에 그 젊은 나이에 삐죽삐죽 말라가지고 죽어요. 너무 허난설원을 보면서 이 당시 여성의 가정내주의가 약했다, 나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허난설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여러분들 이 허난설원은요,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죠. 허균의 누이입니다. 네, 허균의 누이가 바로 허난설원, 허씨가 이렇게 되는 거죠. 허난설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 제가 더 추천을 드린다면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바로 김만덕. 김만덕. 이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느 시대를 사셨던 분이냐면 정조. 네, 정조 시대를 살았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제주도 사업가예요, 사업가. 오, 이야, 이 당시 여자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 CEO야, CEO. 정말 어려운,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제주도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공한, 돈을 많이 번 김만덕이었는데 제주도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풀어가지고 그 제주도민들을 구했던 그런 자선사업가이기도 했던 분.
정말 그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 바로 이 김만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페셜한 아주 독특한 그런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전란 이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경제와 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큰별쌤의 생각은요, 저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낮았어, 우리 역사에서는 원래 그랬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고려시대 그 여성의 지위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 우리는요, 여성과 남성이 가정 내에서 굉장히 동등한 어떤 그런 입장이 쭉 왔었어요. 고구려 여러분들 왜 결혼 풍습 기억나요? 서옥제.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갔습니다. 고려시대 상속 똑같이 받았습니다. 딸도 제사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들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어디서 태어났냐면 신사임당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외갓집에서. 왜? 남편이 신사임당 집에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성의 어떤 지위가 남성과 굉장히 동등한 어떤 입장이었는데 이게 조선 후기 전란 이후가 되면서 갑자기 막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은 그저 아이 낳는 존재, 대를 잇는 존재, 남성의 대들 수 없는 존재, 그저 남자들만 따라야 되는 존재, 이런 모습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흔적, 그 영향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시대에는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차별이 없는 정말 남성과 동등한 가정 내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동등한 모습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